자, 이중성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는 아인슈타인이 설명하기 전에 이미 현상은 실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금속 있을 때 금속에 빛을 쬐어서 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빛을 쬐었을 때 광자가 나오는 현상. 광전자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광전 효과에서는 광전자라고도 하는데 그냥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광전 효과에서만 광전자라고 특별히 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용어를 그냥 광전자라고 했을 뿐이고. 그래서 광전자가 광자가 아닙니다. 광전자는 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전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됐어요. 현상이 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은, 보세요. 보면은 음전화로 먼저 대전시킨 검정기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광등 안 비췄을 때 먼저 음전화로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것들. 그래서 음전화 참 벌어져 있죠. 처음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데 좀 이해를 못했던 게, 파동 같은 경우 파동의 세기는 빛 같은 경우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면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진폭의 제곱. 또는 빛에서는 전기장의 제곱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진폭이라 그럴게요. 진폭의 제곱. 그래서 파동이 뭐 이런 애보다는 이렇게 진폭이 큰 애가 훨씬 세기가 세다. 그래가지고 약한 빛에는 광전 효과가 잘 안 일어나고, 센 빛에는 에너지를 많이 전달할 수 있어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엄청 잘 튀어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동이라 생각하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센 빛을 비춰줘도 전자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면은 결국 이게 중성이 되겠죠.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게 되겠죠. 이게 결국 알자가 이제 중성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그러면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이상하게도 어떤 경우? 이 경우 변하지가 않습니다. 센 빛에 비춰줬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은, 빛은 입자니까 알갱이 하나가 알갱이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가 이 속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결국 커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많아도 이 하나하나가 에너지가 작으면은 결국 전자 하나도 튀어나오게 하지 못한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입자로 설명해야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사실 이 수식이 중요해요. 수식이 중요합니다. 이식이 중요해요. 이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수업 시간 했듯이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빛으로 때려주게 되면은, 빛 알갱이 하나가 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빛 알갱이 하나인데 얘의 에너지가 플랑크 산소 곱하기 빛의 진동수 HF. 빛 알갱이 하나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광자는 여기 에너지 전달해주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사라져요. 광자는 사라지고, 여기 있는 원자핵은 여기 튀어나오게 할 에너지가 안 됩니다. 원자핵 튀어나오게 하려면 뭐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운동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이 K는 HF랑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걸 끄집어내는데, 이 전자를 이 금속 안에서 여기 표면까지 끄집어내는데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가
에너지보다 좀 더 작은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W. W는 금속의 이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식 네. 에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 표면 같은 경우 말고 이게 이 속에 있는 애를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면은 나오는데 드는 에너지는 더 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K가 더 작겠죠? 얘보다. 왜냐면 H 빼기 W에서 W 프라임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계 뭐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표면에 있는 애를 때려주면은 결국 튀어나온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애보다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만 생각하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애. 네. 왜냐하면 이게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표면에 있는 애가 결국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표면까지 나오는 애 드는 걸 이제 그냥 이람수라고 할 거예요. 이 W 프라임은 이람수 아닙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애들, 약간 비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지하 1층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 얘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EK 맥스. 네, EK 맥스. 보면은 맥스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EK 맥스여야 됩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예요. 최대가 다 붙어 있는데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EK가 아니라 EK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되고, 그럼 수식은 어떻게 된다? 1차 함수잖아요. y는 ax-b. 근데 여기서 b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이런 꼴로 됩니다. 우리 1차 함수 많이 그렸듯이 이런 꼴로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소한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이 진동수에 있는 이 절편 있죠. F0로 하면은 얘보다는 크게 줘야지, 크게 F를 줘야지 여기서 튀어나오겠죠. 결국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튀어나온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진동수가 필요한데 얘가 임계 진동수라 그래요. 임계 진동수. 네,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F-F0가 되죠. 네, 수학적으로 이거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람수랑 이 HF0 뭐 이런 관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식 둘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람수 자체는 양이에요. 네, 이람수 자체는 양이다. 그래서 물리의 상수 자체가 대부분 양이에요. 네, 플랑크 상수도 양이고 뭐예요? 뭐 전하랑 또 양이고 뭐 대부분 양이잖아요. 네, 대부분 웬만해서 양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람수도 금속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면 어떤 금속은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에너지 더 많이 들고 어떤 금속은 적게 들고 이래요. 그래서 좀 비율을 들자면은 이제 금 같은 거 안정적이잖아요. 네, 금 같은 건 잘 안 튀어나옵니다. 네, 잘 안 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금이 잘 안 변하잖아. 그래서 전자도 잘 안 튀어나오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쉬운 것 같아. 그리고 나트륨 같은 금속은 되게 반응성이 좋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건 되게 뭐 잘 변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전자가 조금만 비대 에너지를 줘도 잘 튀어나온다. 그래서 금속 A 같은 건 나트륨. 뭐, 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좀 더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좀 더 설명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 것 같고요. 금속에 따라 이제 이람수나 임계 진동수가 다르다.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빛이 광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빛을 입자라고 생각해야지 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결국 그러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빛 같은 게 어쩔 때는 입자로 설명해야 되고 어쩔 때는 파동으로 설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많이 보이고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광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입자로 설명을 해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중적인 면이 있다. 네, 입자가 될 때도 있고 뭐 파동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 그럽니다.
플랑크 상수 같은 거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뭐 암기할 필요 없고요. 굉장히 이제 작은 숫자다. 네, 굉장히 작은 숫자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HF다. 네,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보호 원자 모형에서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 2에 나오거든요. 물리 2에 좀 더 이 전압 관련해서 나와요. 우리 전위 자체 정의를 정확히 안 배웠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리 2에서 가야지 좀 이렇게 진짜 실험할 때 네,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 역전압을 걸어줘서 뭐 정지 전압이 뭐 5볼트면은 뭐 5 일렉트론 볼트가 뭐 2만 곱하면은 뭐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 필요가 없어. 물리 2에 나 물리 2에. 그래서 이 회로 이렇게 나와서 전압계 전류계 구성해 가지고 뭐 역전압 뭐 어쩌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애초에 전위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물리 2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물리 1에서는 그냥 이거 네. 이식 중요합니다. 네, 이식. 네, 이식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또는 이 밑에 식도 중요합니다. 이거 둘 다. 네, 두 개 잘 알고 있고 에너지는 HF다. 알갱이 하나 에너지 HF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광전효과 지나가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건 안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글로 쓰는 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는 또 그 용어 물어보는 것도 안 냈어요. 사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 나오고 자 물질의 파동성. 그래서 아까는 빛이 파동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1905년 전까지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다. 그게 이제 네, 빛의 이중성이었고 지금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보통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이제 보통 이제 입자로 된 네, 입자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입자의 파동성이에요. 난 입자의 파동성.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자나 원자나 이런 애들이 그냥 입자로 생각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파동성을 가지고 있더라. 네. 그래서 아까는 조금 다른 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나타나고 빛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에는 입자,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 이러는데 물질의 파동성은 그냥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파는 있습니다. 보면 어디 돼 있지? 본 것 같은데 뒤에 있었나? 안 보이네.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항상 그 굉장히 작은 그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야구공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사실 약간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네, 야구공이라면 좀 이상한데 전자라고 생각하면은 전자 점입자잖아요. 점입자 크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측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게 사실 이렇게 작은 영역에 뭐 이런 식으로 파동처럼 이렇게 있어요. 파동처럼. 사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 사실 모르는 이 확률 파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국 이게 물질파에서부터 슈레딩거가 이제 양자역학 만들었거든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으로.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시작이 사실 물질파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이해 못해도 되고 어쨌든 물질파 파장은 예를 들어서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야구공의 속력 분의 어떤 굉장히 작은 플랑크 상수 h입니다. 근데 이제 h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통의 물질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게 보통 10의 마이너스 막 20승 이렇게 나가요. 20승, 30승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원자 하나에
원자 하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원자 하나의 크기가 수소 원자 같은 경우 대충 11마서 10등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원자보다 작다는 얘기는 사실 측정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전자 같은 질량, 전자 질량이 어떻게 된다? 얘도 10에 많아서 31승 킬로그램이고 얘가 10에 많아서 34승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물집합 파장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진 전자 같은 애들 같은 거의 물집파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뭐 이러잖아요. 주로 전자를 주로 이제 전자의 그런 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공학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 네,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H다 또는 MV분의 H다.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H는 플랑크 상수다. 그리고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고, 물리 2에 가면은 약간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거 뭐 우리 막 파동일 때 막 그런 거 했잖아요. M 람다가 이제 뭐 이런 차이 있을 때 보강되고 상쇄되고,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물리 1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특정 각도에서 이게 전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전자가 파동성을 띄워가지고, 네, 파동의 보강 간섭처럼 그쪽으로 많이 튀어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0도일 때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한다. 파동의 보강 간섭. 네. 그래서 이 간섭이라는 게 파동의 성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50도일 때 뭐다? 보강 간섭한다. 전자가 파동도 아닌데 어떻게 간섭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거예요. 물질의 파동성. 물질의 파동처럼 생각해야지 이게 현상이 설명된다. 네. 그리고 그 파동의 파장은 MV분의 H다. 지금 그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비스 거머 실은 뭐다? 특정 50도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뭐다?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보강 간섭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글로 쓰고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네. 보강 간섭. 네. 보강 간섭. 그리고 이것도 사실 흥미는 있는데 수업 시간 좀 하긴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네. 전자로 이중순리 실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로 해도 이중순리 무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네. 근데 이제 뭐 이게 흥미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전자로 이렇게 때리는 이중순리 실험은 좀 뭐 대학교 가면은 뭐 교수님들이 설명할 수는 있는데, 전자로 이중순리 실험하는 건 뭐 안 나올 겁니다. 톰슨 실험. 네, 톰슨 실험 뭐냐면은, 네, 이부터 하얗고 뭐 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게 회절 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회절 무늬가 둘 다 생겼다는 건 둘 다 뭐다? 파동이다. 네. 근데 이건 X선은 빛이니까 파동 맞잖아요. 빛이 원래 파동이라 생각했잖아요. 전자는 입자인데 왜 파동의 성질인 회절 무늬가 생기지? 할 수 있는데, 네, 전자를 지금 파동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 또는 물질의 파동성, 물질의 뭐였지? 제목이? 물질의 파동성. 네, 물질의 파동성. 그래서 사실 이쪽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여기 있네. 네. 먼지와 같이 작은 크기를 가진 입자에서 물질 파장은 존재하지만, 네, 네.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10-20승 됐다. 이거 구해봤더니 물질박 파장. 그럼 이게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있는데 어떻다? 관측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항상 있는 겁니다. 얘는. 네.
작아서 관측을 못할 뿐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작게 있다고 해야 돼요. 존재하지만 네, 있습니다. 관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는 무지업하자 아무리 작아도 있다. 네. 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그래서 우리 실험한 건 이거였죠? 우리 수업 시간 실험한 건 빛을 쬐어줘가지고 빛의 파동성을 200년 전에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 우리 이거 했습니다. 얘는 실험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전자 때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얘도 이제 전자 현미경은 이제 안 낼 거기 때문에 문제도 이제 사실 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쪽 파트는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예,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